자, 오늘은 분석관 어떤 분석관을 좋아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뭐 감독님들이 좋아하는 분석관은 그냥 이거 하나면 돼요. 우선은 그 분석관을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내가 그 면접을 본다. 그러면 어떤 분석관을 뽑을 건가? 뽑힐 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추천을 통해서 지원을 하든 어떤 이력서를 내야 돼요. 자, 분석가는 1년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 올해는 이 팀에 있고 여기서 계약이 좀 안 되면 다른 팀으로 가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고 한 팀에서 오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만약에 내가 새로운 팀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럼 면접을 보게 돼 있죠. 자, 이력서를 보면은 거의 한 10명 중에 8, 9명은 분석관 다른 팀에서 했던 분들도 와요. 근데 그 중에서 한두 명은 이제 새로운 아예 분석관 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많이 오는데 자, 이런 지원자가 있을 때 구단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았는가? 그래서 모든 구단,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제가 들었던 얘기를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A라는 분석가는 경험이 되게 많아요. 뭐 5년 이상. 그리고 뭐 좋은 팀에서도 있었고, 자, 그 사람이 왜 나왔는지는 뭐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모르죠. 자, 이런 사람이 있고, 자, 두 번째는 뭐 분석관 경력이 1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둘 중에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뽑힐 건가 하면은 결론은 그 두 번째 분이 뽑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유는 제가 저도 한번 아직까지 분석관을 해볼 생각이 없냐라는 얘기를 들어서 추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력서 넣어봐라. 근데 저는 지금 하는 일도 있고 해서 관심이 없어서 안 한다고 했고 그냥 얘기를 들었죠. 자, 그런데 보면은 자, 두 번째 분석관 경력이 많이 없는 사람이 뽑힌 이유를 들어봤어요. 자, 우선은 구단 입장이 있어요. 구단 프런트 입장이랑 선수단 감독님 입장이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게. 자, A라는 분석관 경험이 오래 있는 사람은 자, 우선 연봉을 세게 불렀겠죠. 자, 세게 불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뭐 겪었던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나는 분석을 이렇게 잘할 수 있다. 뭐 데이터도 있고 촬영관도 있고 뭐 해외 경기도 있고 경험이 많다 어필을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뽑혔던 두 번째 경력이 별로 없었던 분석가는 뭐 데이터 부분은 알겠지만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상 편집하고 이런 거 자신 있다. 편집 프로그램 자신 있고 원하는 거 바로바로 최대한 같이 해서 드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했겠죠. 자, 구단 입장에서는 자, 우선 연봉이 많은 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분석관에 가장 조금 안 좋은 거라고 해야 되나? 좀 딜레마가 있는데 자, 조직에 있다 보면은 뭐 신입사원, 뭐 과장, 뭐 부장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대리. 자, 그런데 분석가는 혼자 일해요. 많이 일해봤자 2명, 3명인데 자, 계급이 없다는 거죠. 혼자 일하기 때문에 분석관이라는 어떤 전문직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연봉 인상 같은 게 되게 뭐가 기준이 없어요.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성과급이나 뭐 수당 같은 건 조금 차등이 있겠지만 이게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구단 입장에서는 운영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분석관 입장에서 분석관을 좀 비싼 애를 데리고 오면은 조금 부담스럽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석 구단에서는 조금 자, 여기서 저울질을 한 거죠. 자, 근데 자, 분석 구단에서 이렇게 있고 자, 이런 사람을 추렸다 해서 이제 두 번째로 선수단한테 감독님 코치님한테 주죠. 감독님이 보는 거죠. 만약 감독님이 같이 데리고 다니는 분석관이 없으면 이렇게 뽑아야 돼요. 자, 그래서 갔는데 자, 감독님 입장 이것도 감독 성향인데 감독님 입장에서는 자, 데이터를 가지고 뭐 영상 기법을 가지고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알려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내 능력이 많아서 이런 걸 많이, 이것저것 많이 해줄 수 있다. 사실 의외로 감독님들은 이런 걸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받으면 돼요. 그것도 되게 복잡하게 말고 간단하게. 야, 나 이런 장면 원해. 그냥 이 장면 갖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감독님 입장에서는, 야, 그거 뭐하러 비싼 돈 주고 그런 사람을 쓰냐? 그냥 말 잘 듣고 내가 원하는 거 해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면 감독님은 분석관을, 선수들을 뽑을 때 엄청 신경 쓰지만, 분석관을 뽑을 때는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어떤 선수단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 감독님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조금 아이러니한 게, 그냥 저도 분석관에 있을 때 그냥 감독 코치님들이 좀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코치님들이랑 좀 사무실에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코치님들이 처음 저를 대면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 분석관 여기서 몇 년 있었어요? 분석관 몇 년 했어요? 물어보죠. 왜냐면은, 자, 새로운 코치님이랑 저랑 차이가 많이 안 나면은 조금 코치님도 부담스러워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5년 이상 했다 그러면 코치님도 생각하죠. 아, 얘가 여기서 좀 짬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막 대할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내가 분석관, 내 노하우, 뭐 전문 영역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뭐 토익, 뭐 스펙이 엄청 많다고 해서 뽑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외적인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좀 나아가서 감독님이 좋아하는 분석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더 해볼 건데, 자, 만약에 제가 분석관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독님이 좋아하는 분석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 의견에 동의를 잘해주는 분석가입니다.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동의를 하느냐? 어떤 식이냐면, 감독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경기를 잘 되고 있을 때는 뭐 요구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조금 경기가 잘 안 되고 좀 2연패하고 뭐 세 번 지고 이러면은 이젠 고민이 되죠. 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뭔가 문제점이 없나? 그럴 때 뭐 코치님들, 분석가님들한테, 야, 뭐가 잘못된 걸까? 이렇게 던집니다. 그럼 거기 찾죠. 아, 뭐가 잘못된 걸까? 근데 어떤 분석가는 이 틀을 완전히 확 바꿔버리려고. 우리 포메이션을 바꿔야 돼요. 포지션 바꿔야 돼요. 이거 잘못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 감독님, 그러니까 지원 스태트, 코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원 스태트들은 감독님이 하고자 하는 축구를 서포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 서포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죠. 자, 근데 감독님이 맨날 연락이 오죠, 아마. 야, 내가 요번에 3백을 쓰고 싶은데, 이번 경기에서. 자,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저는 우선은 3백에 쓰는 거 동의를 해야죠. 왜냐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저는 요번에 3백은 아닌 것 같아요. 4백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본 적 있죠. 하지만 결국은 감독님이 처음에 얘기하신 그대로 갑니다. 자, 그것도 되게 고민 하신다면 저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자, 이렇게 하기로 정해졌으면 그거를 잘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고 뭔가 서포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3백을 내가 다음에 팀이랑 이 팀이랑 3백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팀이랑 경기의 자료를 주는 거죠. 영상이든 데이터든. 자, 우리가 3백을 했을 때 이런 게 조금 안 됐고 잘 됐던 건 뭐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팀은 이거 좀 보완해서 이런 장면들을 조금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 이거 3백 했는데 안 먹힌다. 안 먹혀. 이거 딴 걸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친한 사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분석가들은 이렇게 얘기 못 해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이죠. 그럼 감독님, 야, 뭐 의견을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결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해진 답은 있고 거기에
서포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코치님, 수석 코치님이나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하겠죠. 아, 이거 3백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고 그분들의 영역이에요. 자, 분석관이 내가 너무 전술도 많이 알고 이 팀에 너무 잘 알아도 영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 영역을 건드려 버리면 코치님들이랑 분석관이랑 조금 핀트가 안 맞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직이다 보니까 조금 불화가 있고 그런 게 있어. 내가 너무 잘났다고 잘난 거 티내도 안 내고, 자, 분석관은 좋은 분석관 내 영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겪었던, 제가 느꼈던 것도 그런 거예요. 좋은 분석관이라는 거는 내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흠잡을 데 없는 전문적인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막 이 사람 거, 이 사람 거, 이 사람 거 다 해서 내가 뭐가 된 거 마냥 엄청나게 잘난 체도 하면 안 되고, 그래야 원만하고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거, 요구하는 것만 빨리빨리 해서 줘야 돼요. 근데 단순하죠? 분석관이 되게 단순한 직업이에요. 되게 뭔가 분석기에 한 획을 긋고 싶고, 점만 찍어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점 찍으려고도 엄청나게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어떤 식으로 비춰주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 조직 안에서도 말이 돌고 돌고, 축구판이 좁아요. 다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겸손하고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돼요. 이게 뭐 분석의 영역이 아니죠. 하지만 모든 직업의 같은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분석 이외의 것들을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는 게 좀 중요해요. 분석관을 꿈꾸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분석관이 꿈꾸는 분들도 뭐 나중에 뭐 면접을 보겠죠. 추천이 오던 봤을 때 본인의 역량도 얘기해야 되지만 나의 인성도 많이 어필을 해야 돼요. 왜냐면 같이 어울리고 하루 종일 뭐 1년 내내 같이 있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잘 하셔서 준비할 건 따로 준비하고 이것도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